네. 참 답답합니다. 자,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를 좀 해보면 민주당이 다음 주에 입법한다. 지금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22일 날 정기국회 이제 임시국회인가요? 시작을 하는데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겠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 의원들은 약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두 분 다 이제 민주당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니까 일단 첫 번째 대법원의 행보 일단 예규를 만든 거 이건 비판마다 마땅한 부분인데 요 네. 얘기 엮어서 한번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하는 건 그야말로 뒷북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위법하다, 위헌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놓고 안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이제 예규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본인이 위헌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입증을 하는 거고 네, 인증을 그렇죠.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지난 정권에 우리가 이제 시행령 정치를 엄청나게 많이 비판을 했죠. 했었고 우리가 네.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법으로 뒤집을 수는 그렇죠. 없고 시행령으로 다 뒤집었는데 이게 맞아요. 입법권 침해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지금 예규로 하겠다고 하는 거니 이거 입법권 침해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예규로 해야 되고 시행령으로 해야 되는 것도 정부에서 또는 국회에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러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본인은 그냥 이거 예규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규로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예규는 자기들 마음대로 또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국민 눈치를 보고 하겠다라고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규로 가서는 안 되고 법으로 가야 된다. 물론 이 법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약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는 법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법사위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22일부터 24일 사이에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어제도 그렇고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지금 듣는 과정을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법은 통과를 해야 된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은 통과.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을 하게 되면 네. 거기에 맞춰서 대법원에서 예규 만들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네들도 뭐 전에 뭐 위헌성이 있네 어쩌네 했는데, 그러면은 왜 이제 와서 예규 만드는 거죠? 위헌성이 있다면서. 그래서 물론 이제 수정안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근데 이제 당내에서 네. 그리고 이제 좀 걱정하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여전히 뭐 독이 한 방울 있으나 한 컵 있으나 여전히 독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지자와 당원들이 네. 의견을 갈리지 말고 하나로 뭉쳐가지고 민주당에 지금 하고 있는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 어제 김승원 의원 말 들어보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드는 것은 눈가림이다. 원래 진짜 속내는 다른 데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안과 대법원 안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주당은 판사 추천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판사회의와 전국 법관회의에서 추천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법원 안은 그냥 여기를 무작위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무작위로 하자는 것은 사실 논리가 안 맞는 게 이미 직위원 재판부가 무작위로 지정되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적시 사건 그 준여 처리 그거 해가지고 지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 대법원 안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빠져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이 내란 공범들이 영장이 기각돼 가지고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에 대해서 더 문제는 증거인멸과 입맞추기를 하고 있고 밖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조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 다 인신구속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재판 지연이라든지 무슨 뭐 직위원하고의 어떤 잘못된 전 네트워크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영장 전담부터 우리가 막아야 되고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2월 3일 밤에 사법부의 의심스러운 이 행동들 그리고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이 파기 환송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특검에서 수사 들어오면 영장 기각시켜가지고 막으려고 하는 1차 저지선부터 이런 속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대법원 아니나 민주당 수정 아니나 비슷비슷하다던데 그냥 논란 일으키지 말고 우리 그냥 대법원대로 법원장대로 가보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아니라는 것을.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거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상 어떻게 하세요? 저는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비판들이라든지 좀 문제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네, 부분에 네. 대해서 좀 수정을 하고 수정을. 보완을 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게 물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위헌 소지를 없애서 법을 바꿔놨지만 이게 법원 내부에서 추천하고 내부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외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작위 원칙인 거예요. 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다 얘기를 했지만 너희들은 무작위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아, 대표적인 직위원 재판부가 랜덤 전자배당 무작위에 의해서 됐냐고요. 윤석열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을 그냥 적시처리 사건 중요 지정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한 거예요. 근데 뭐 무작위를 얘기한 건가? 그리고 그 전에 있었을 때 얘기들 어쨌든 간에 법원 내부 인원이 해야 되고 결국에는 대법원장이 지금 결국에는 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는 이제 국민의 힘이 있어요. 그리고 언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 여론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법부가 있고 이렇게 한 5덩어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번에 이제 특검을 좀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떤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너무 이게 끌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지금 이제 퍼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 기저에는 이제 사법부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동조가 있기 때문에 이 여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가 맞아요. 다만 근데 이제 어려운 거는 이게 공정함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중도층에게 어떻게 설득해 가면서 근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사실 조금 갈리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실상 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법으로 통과시켜야 된다. 요거는 확실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근데 내부적 예를 들면 법사위원들은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법사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잘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법관회의에서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네, 네, 네. 법관회의가 조희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조희대가 선택을 할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네,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 또 이제 뭐 민변이라든지 이쪽의 의견을 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 아주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게 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원래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 네. 지금 이제 좀 전체적인 법으로 일반법으로 이제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법사위부터 다시 상임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를.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상 그러니까 뭐냐면요. 법이 그냥 수정안으로 올라가서 그냥 약간 바뀌어가지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네네. 법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다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권한쟁의 심판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다 지금 고민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 뭐가 예. 고민인 거냐면 이게 이제 법사위로 가게 되면 이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법사위원들이 바라보는 거하고 지도부가 바라보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뜻은 똑같은데 법사위원은 오직 정의를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람들인 거고 지도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론이라든지 대통령실의 입장, 판단.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법사에 내려가면 또 앞에 국민의힘하고도 또 다시 또 또 이제 단독으로 시작해야 추진했네 되죠. 어쨌네 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 네, 여기에 네.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말은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여기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저도 누가 잘했네, 누가 잘했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사실은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지지자분들께서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문자가 우려스러워 많죠. 하시는데 맞아요. 그 우려스러워하는 부분들까지도 다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네, 네. 요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 부분은 조금 더 일단 좀 신뢰를 가지고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